예,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도 동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치사로만 여겨서는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영어다운 표현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를 단순히 전치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치사도 동사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도대체 전치사를 동사로 봐야 하나,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영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영어의 특성이란 바로 영주 행동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어는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만을 동사로 표현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영어는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것은 동사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나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 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를 젓다라는 행위 하나, 강을 건넜다라는 행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그래서 동사도 우리말은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노를 젓다, 강을 건넜다라는 동사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만을 동사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것은 동사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바로 노를 젓는 것이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강을 건넜다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강을 건넌 것은 주어가 한 행위의 내용일 뿐인 것이죠. 노를 젓는 것은 주어가 한 순수한 행위,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행위로 인한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동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노를 젓는다는 이 행위만이 주어가 순수하게 한 행위, 직접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위동사라고 표현합니다. 행위동사. 주어가 순수하게 한 행위동사인 것이죠. 그리고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 행위의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동사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내용 동사가 없다. across the river라는 이런 내용 동사가 없다면은 이 문장은 주어의 순수한 행위만이 표현된 것입니다. 나는 노를 저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어떤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주어의 순수한 노를 젓는 행위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across the river가 없다면은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동사가 없다면은 이 문장은 그저 주어의 순수한 행위만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가 되는 것이죠. 만일 대신에 주어의 순수한 행위, 이 노를 젓다라는 행위가 표현되지 않고 across the river만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 I across the river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장은 행위는 없지만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는 없지만 내용은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나는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내용은 표현이 되는 반면에 행위는 표현되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또 반면에 across the river가 없다면 이 문장은 순수한 주어의 행위만이 있고 그 행위의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주어가 노를 저었다는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없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across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로지르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런 화살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어의 다음 이 자리가
주어의 순수한 행위를 표현하는 자리,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만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행위동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자리는 주체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이면서 또 주어가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가 한 행위의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동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낸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용동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전치사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문장에 있어서의 부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동사는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내용동사가 없다면 이 문장은 순수한 주어의 행위만을 표현하는 알맹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노를 저었다, 수영을 했다, 풀쩍 뛰었다, 공중에 붕 떴다라는 도대체 내용이 없는 순수한 주어의 그냥 그저 주어의 몸짓, 행동을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동사가 있어야만이 그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 동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위 동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내용 동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 문장의 내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노를 저어서 건넜건, 수영을 해서 건넜건, 풀쩍 뛰어서 건넜건, 공중에 붕 떠서 건넜건, 강을 건넌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는 변함을 없는 것이죠. 이 행위 동사는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 문장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내용 동사만 보면 이 문장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강을 건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 내용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 동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장은 영원히 강을 건넌다는 그런 내용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나는 방에 걸어 들어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시 동사가 두 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걷다라는 동사와 들어갔다는 동사 두 개가 쓰였는데 우리말에서는 이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주어가 한 행위는 역시 걷다라는 이것만이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방에 들어간 것은 주어가 한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주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낸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만이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ked라는 이런 동사로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했고요. 방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갔다는 내용 동사는 into the roo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위의 예문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주어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고정시켜 놓고 내용 동사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걸어서 방에 들어갔다. 나는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갔다. 이처럼 행위 동사를 고정시켜 놓고 내용 동사를 바꾼 결과 문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여기에는 into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into가 쓰이지 않은 것일까? 똑같이 방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한쪽에는 into가 쓰였고 한쪽에는 into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행위 동사와 내용 동사를 구분해서 볼 줄 모르고 그냥 전치사를 전치사로만 봤기 때문에 왜 into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walk는 단지 걷는다는 행위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의 순수한 걷는 행위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워크라는 걷는다는 말에는, 동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저 주어의 걷는 행위만을 표현한 것이죠. 행동만을 표현한 것이죠. 걷는 동작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간다는 말이 필요할 때는 into라는 내용 동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반면에 enter라는 동사는 이 동사 자체가 의미가 들어간다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시 들어간다는 내용 동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enter라는 동사 자체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내용 동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보면 한자말이 있는가 하면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을 보시면 걷다라는 말과 들어간다는 말, 즉 행위동사와 내용동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자말을 보면 동사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다 포함해서 동사 하나로 표현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사 두 개가 쓰이지 않고 한자말은 그저 동사 하나로 표현합니다. 행위동사와 내용동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한자말은. 그것처럼 이 enter라는 말은 순수 영어가 아닌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의 이 라틴어는 우리말에 있어서의 한자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enter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내용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용 동사 into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자말보다는 순수 우리말을 더 많이 쓰듯이 영어에 있어서도 이런 라틴어 어원을 둔 단어보다는, 동사보다는 이런 순수 영어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즉 행위동사와 내용동사를 구분해서 쓰는 순수 영어에 가까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수 우리말을 더 많이 쓰듯이, 한자말보다는 순수 우리말을 더 많이 쓰듯이 똑같은 이유로 영어에 있어서도 이렇게 행위동사와 내용동사를 구분해서 쓰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장에 들어갔다. 입장하다는 말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간다는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 없는데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입장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식의 중복된 표현을 썼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터 다음에 into를 쓰면 마치 입장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영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는 기본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이다. 기본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으로 모든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내용 동사는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동사만 보면 이 문장들은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의 문장이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동사가 over the fence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over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over the fence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넘는다는 것이 내용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울타리를 넘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주어의 순수한 행위가 점프라면
폴짝 뛰어서 울타리를 넘었다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climb이 된다면 climb은 우리말 사다리를 타다, 산을 타다에 가장 가까운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climb over the fence는 울타리를 타고 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넘는 것이 바로 주어가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게 되면 주어가 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담을 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넘게 되냐면 주어가 공을 쳐서 담을 넘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공을 쳐서 담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는 목적어가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가 담을 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한 순수한 행위는 바로 help니까 도와서, 거들어서 그녀가 담을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거들어서 담을 넘게 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의 행위는 look입니다. look은 우리말 바라보다에 가장 가까운 동사입니다. stare 하면 쳐다보다에 가까운 동사고 look은 바라보다에 가까운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순수하게 한 행위는 바라본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over the fence, 담을 넘는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담 너머로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아주 작은 꼬마 생쥐 한 마리가 복사기에서 기어나와 바닥 위로 내려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서 따온 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주어는 역시 꼬마 생쥐가 되어야 되겠죠. 꼬마 생쥐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 주어의 순수한 행위는 바로 바닥에 아장아장 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다. 이것이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순수한 행위가 되겠고요. 복사기에서 나왔다, 바닥 위로 내려왔다는 주어가 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어가 한 행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동사로 표현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어가 한 직접적인 행위의 행위 동사로 표현할 부분, 그리고 이것이 내용 동사로 표현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복사기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 동사는 어떤 것이 될까요? 어디에서 나왔다. out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왔다는 내용 동사는 out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바닥 위로 내려왔다. 우리말로는 내려왔다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생쥐 한 마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는 여기 바탕이 되는 곳으로 가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바탕이 되는 곳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on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on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림에 보다시피 바탕이 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on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 동사를 on to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동사는 crawl로 표현하시고 내용 동사는 밖으로 나왔다는 내용 동사는 out, 또 어디 바닥으로 내려왔다, 바닥에 올라섰다는 onto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위 동사는 하나인데 이렇게 내용 동사는 두 개가 되는 것이죠. 행위 동사 하나에 내용 동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 주어의 순수한 행위를 크롤이 아닌 스태거로도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스태거는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에 취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비틀비틀 갈지자로 걷는 것을 스태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쥐가 그냥 긴 것이 아니라 비틀비틀 걸어서 나왔다. 이런 의미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위동사와 내용동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궁무진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자리에는 주어의 순수한 행위만 표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동사의 자리에, 이 자리에는 주어의 순수한 행위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 동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 동사들, 이런 동사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단지 활용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동사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 동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동사들의 활용도를 조금만 높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기본 동사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원하는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만한 기본 동사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동사를 조합해서 얼마든지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중학교 수준의 기본 동사만 알면 일상 대화를 하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 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기본 동사들과 내용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 동사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케이크 위에 촛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촛불을 제가 후 하고 불어 껐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 저의 순수한 행위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후 불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저의 순수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촛불이 꺼진 것은 저희가 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후 하고 촛불을 불었을 뿐인데 촛불이 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촛불이 꺼진 것은 제가 한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 불다는 행위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촛불이 꺼졌다 하는 내용 동사로 표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후 불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바로 blow가 되는 것이죠. 후 불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blow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후 불었더니 촛불이 꺼졌다. 이 꺼졌다는 것은 내용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어떤 것을 골라서 쓰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가장 어울리는 것이 어떤 것이 내용 동사로 불을 끄다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조사는 맞춤복과 같고 영어의 전치사는 기성복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춤복은 옷을 사람 몸에 딱 맞추는 것이죠. 반면에 기성복은 사람을 옷에 맞추는 것입니다. 치수 몇 가지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내 몸이 가장 잘 맞는 옷을 골라서 입는 것이죠. 가장 어울리는 치수를 골라 입는 것이죠. 딱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 딱 맞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기성복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내 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영어의 전치사를 골라 쓰시는데 딱 맞는 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어울리는 전치사를 골라 쓰면 된다.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를 골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불을 끈다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 동사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out을 쓰면 되는 것이죠. out. 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가 3개 들어오면 삼진 아웃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수가 타자가 아웃되듯이 촛불이 아웃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candles out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촛불을 껐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가 blow라면 불어서 껐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blow 대신에 pu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ut을 쓰게 되면 그냥 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맥에서 put은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촛불을 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행위 동사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행위 동사는 생략하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 동사만 제대로 표현된다면 행위 동사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예문이 되겠죠. A moment later, the entire fire was out. 예, 비동사가 있긴 하지만 이 비동사는 행위동사를 보기 어렵죠. 이 비동사는 행위동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동사로만 역시 표현된 것입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동사를 꼭 표현하고 싶지 않다, 꼭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행위동사는 생략하고 이렇게 내용동사만으로도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를 뭘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 여성이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이 여성이 하는 행위는 푸시입니다. 푸시. 이 여성이 순수하게 하는 행위는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시는 바로 내 손을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푸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성은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여성이 하는 행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팔을 푸시해서 자신의 몸을 업시키는 것이죠. 이 여성의 몸을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하는 행위의 내용은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하는 행위, 직접적인 행위, 순수한 행위는 푸시가 되겠고요. 이 여성이 하는 행위의 내용은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young woman, 이 young woman이 하고 있는 것이 doing some push-ups 라고 되어 있죠. push-up, 결국 자신의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여성, 주어가 하는 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는 객체, with a dog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개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 여성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on her back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요? 개 한 마리를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 금발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금발 여성이 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야 할 이 여성의 직접적인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예, 이 여성이 하는 순수한 행위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 탑이 보이시죠? 피사의 사탑. 이 피사의 사탑처럼 몸을 기우뚱하게 하고 있는 게 이 여성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이 피사의 사탑을 그러면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The Leaning Tower of Pisa라고 합니다. Leaning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몸을 똑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스탠드 하지 못하고
몸을 기우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사의 사탑을 바로 더 리닝 타워 오브 피사라고 합니다. 이 사자가 바로 기울다, 비스듬하다 라는 의미의 사자죠. 우리가 흔히 그 사팔룬이라고 하는 사시의 그 사자도 바로 이 같은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하는 행위는 몸을 비스듬히 하는 행위가 이 여성이 직접적으로 한 행위고요. 그런 행위의 내용은 바로 벽에 기댄다는 것이 이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비스듬하게 해서 벽에 기댄다가 이 여성이 하고 있는 행위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eaning against a will이 이 여성이 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 그런데 그 한 여성의 이 여성을 주로 본다면 이 여성이 하고 있는 이 머리는 이 주체에 딸린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with blonde hair를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티셔츠 차림이다. 티셔츠를 입고 있다. 이 말은 곧 티셔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ner t-shirt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에 이렇게 리바이스라는 글이 새겨 있는데 결국 이 티셔츠를 주체로 보면 이 리바이스라는 글은 이 주체에 동반된 객체로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래서 with the word Levi'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 셔츠는 리바이스라는 이 글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 리바이스라는 글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셔츠이기 때문에 다시 on it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선 먼저 내용 동사를 통해서 이 문장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a narrow opening in the fence라고 했으니까 울타리에 있는 철조망에 있는 구멍, 좁은 구멍을 통과했다. 또는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 울타리에 난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구멍을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는 퓨저티브, 결국 도망자, 탈주자가 되겠고요. 그럼 이 주어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어떤 행위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스퀴즈드를 한다면 몸을 쥐어짜는 것이죠. 구멍이 좁다 보니까 몸을 쥐어짜듯이 해서 좁은 구멍으로 통과했다.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크로우라면 역시 기어서 나갔다. 가 되겠고, 슬라이드 하면 왜 우리가 슬라이딩 한다고 그러죠? 옆으로 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공구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구를 영어로는 유니버셜 플라이어스라고 합니다. 플라이어스는 우리가 흔히 벤치라고 말하는 그런 공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니버셜이 붙은 것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붙여서 유니버셜 플라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유니버셜 플라이어스가 하는 지금 이 그림에서 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직접적인 행위. 이 유니버셜 플라이어스가 하는 순수한 행위. 이 자리에 들어갈 순수한 행위는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컷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컷. 이 유니버셜 플라이어스가 하는 직접적인 행위, 순수한 행위는 컷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 유니버셜 플라이어스가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결국 잘라서 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잘라서 끊는다. 그럼 끊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 동사는 바로 오프가 되겠죠. 오프. 끊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내용 동사는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컷이라는 이런 동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굳이 오프를 써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컷이란 단순히 자른다는 의미죠. 자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토막 낸다, 끊는다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컷이라는 행위는 그저 자른다, 칼질한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 그 무언가를 붙어있는 것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는 내용 동사를 써줘야 하는 것이죠. 여기 한 여성이 오렌지색 스웨터와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이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이 여성이 순수하게 하는 행위는 바로 wea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입는다는 의미의 wear를 쓰면 이 여성이 하는 순수한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렌지색 스웨터와 빨간색 스카프를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스카프는 맨다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입긴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냐? 목에 둘러서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빼놓지 않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에 두른다라는 이런 내용 동사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두른다. 목에 두른다는 내용 동사는 바로 around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around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목에 두른다라는 것은 결국 목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around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전치사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전치사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around neck하면 목에 두르다라는 그런 내용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직접적인 행위는 순수한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hold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캐리하고 있다. 캐리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동사를 찾는다면 지니다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니다. 이 아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have. 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크레들이라고 표현해서 이 아이를 부드럽게 이렇게 크레들하면 뭔가를 살며시 감싸 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며시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팔에 안는다는 안아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고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고 살며시 감싼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럼 이 아이를 팔에 안는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팔에 안는다라는 이런 내용 동사는 in her arms로 표현하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아이가 그녀의 팔 안에 있다. 그녀의 팔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inner arms로 표현하면 팔에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전치사 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가 너무 이런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as는 단순한 의미, 아주 간단한 개념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a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